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2014년 9월 19일 부산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가을철이 접어드는 것 같아요. 밤에는 창문을 열고 자면 이제는 좀 추울 지경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밤낮으로 기온차가 굉장히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감기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속이 안 좋아가지고 위가 안 좋은 건지 하여튼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자, 어쨌든 이번 주 부산경마의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근간에 좀 부산경마가 예전 같지 않고 배당이 좀 터지지 않았죠. 그러면서 좀 뭐라 그럴까, 좀 소극적인 배당이 좀 나오면서, 자, 예전처럼 큰 배당이 나오지 않으면 조금 재미가 반감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배당하면 서울보다는 부산이 많이 터집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자, 이번 주가 바로 그런 경마 주간이 아니냐. 의외로 혼전구도입니다. 의외로 혼전구도고 배당이 터질 수 있는 흐름도 다분히 담고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오늘은 이제 부산경마가 총 12개 경주가 시행이 되고 또 제주경마가 3개밖에 시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부산경마 위주로 해서 전반적인 편성이 배당도 그렇고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부산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제가 이제 주중에 미리 보기 그 분석을 통해서 제주경마 하나와 또 한라이브배, 그 다음에 이제 부산경마는 오너스컵 대상 경주를 분석을 해드렸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소중한 돈으로 배팅을 하고 또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으로 전문가들의 ARS를 듣고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헛된 데에 돈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노력하는 전문가한테 그래도 표를 던져주고 또 열심히 하는 전문가들한테 또 성원을 보내주고 또 같이 응원하고,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에 걸맞게 전문가라면 성원을 해줬으면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해야 되는 게 또 윈윈하는 전략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부산경마만큼은 누가 뭐라고 해더라도 강타가 최고고 환수나 적중 측면에서도 매주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 주 부산 제주도 강타에게 맡겨주신다면 자, 강타가 책임을 주고 자, 멋진 대성으로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며 자, 부산제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제 1경주입니다. 어려워요. 1경주는 좀 가볍게 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다. 전력미숙의 신마와 현건 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렵습니다. 신마들 중에서도 눈에 확 띄는 마필이 없고, 그렇다고 또 현건 마필들 중에서도 이놈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기가 쉽지 않은 편성인데, 어쨌든 눈에 띄는 마필은 오버 아테나 아니겠어요? 지난번에 이제 오른쪽 앞다리 저름으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는데, 직전 2점째 나름대로 폭발적인 경주력을 보여주면서 걸음의 변화를 가져왔던 마필이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도 5번 아테나는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이 5번 아테나도 좋고요. 여기에 또 이제 7번 지중해 진주라는 마필이 있는데, 공백 후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서서히 마필 자체가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이 7번 지중해 진주도 자, 이번 편성에서는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야. 이제 군살도 다 빠졌고 마필 자체 완성도도 상당히 높아진 마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7번 지중해 진주도 절대적으로 간과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자, 여기 이제 8번 비도 넥스트라는 마필이 있는데요. 자, 이 마필은 지금 이하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필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간과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 8번 비더 베스트도 자, 오너스컵 대상 경주와 GC 트로피 특별 경주, 이렇게 오너스컵 대상 경주 때문에 지금 현재 서울에 있는 기수들이 좀 내려가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번에는 이 여성 기수들이 3명이나 내려갔어요. 김혜선, 이금주, 이하나 이렇게 내려갔는데,
자, 어쨌든 뭐 1경주에서 이하나 기수의 8과 비더 넥스트까지는 읽어주도록 하겠다. 반면에 12번 새로운 기상은 직전 대비 4kg이 늘어났고 유연명 등장이 돼서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 수는 있고, 또 마필 자체가 지난번에 조정을 거쳐서 경기력 상승 가능성을 내포를 하고 있고, 또 최고 능력이라고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당한 인기를 모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 마필인데, 이 마필에 대해서는 가져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현장에서 좀 고민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자, 그래서 이 12번 새로운 기상에 대해서는 능력상으로는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데 전반적으로 상태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번 경기는 일단 5번 아테나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7번 지중해 진주, 8번 비더 넥스트, 여기에 12번 새로운 기상, 자, 이 정도 선에서 압축을 해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1경주입니다. 자, 요 경주는 비교적 빠른 선행형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종반 뚝심형 마필들이 선전의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지만 나름 충막감의 마필을 버티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예요. 2번 계속 참가입니다. 그간 두 번의 경주에서 일치월장된 경주력을 보여주었는데, 그 일치월장된 능력 자체는 안덕수 기수가 뽑아낸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권진영 등장으로 전격적으로 교체를 했는데,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안덕수가 마필 만들어 놓고 자기 집 기수인 신경호 조교사가 이제 권진영이를 태워놨는데,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죠. 총력전을 펼쳐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뭐 이번 계속 참가는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는 충분히 강력한 축으로도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당일날 이번 경기에서 이제 2번 계속 장가와 3번 신보배가 저배당으로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3번 이 신보배라는 마필은 이제 1000m에 첫 도전을 하고 있는 마필이고, 그렇지만 이제 종반 뚝심 측면에선 상당한 우위를 보여주는데, 이런 유형의 마필들이 상당히 분석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계속적으로 데뷔전 계속 능력을 끌어내니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말은 기계가 아니거든요. 언젠간 조정을 거쳐요, 이 가부화가 걸리면. 그렇기 때문에 요번 파스가 가부화의 시점이 아니냐, 계속적으로 무리하게 경제력을 연속 상승된 전력을 뽑아주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시 등짝도 전현준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은 있는데, 저는 3번 신보배가 요번 파스가 조금 불안하지 않느냐, 인기권 전력으로 팔릴 가능성은 있지만 3번 신보배에 대해서는 약간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반대로 2번 계속 참가는 강력한 축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마필만 이번 제주교차 1경주에서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는 대가리고 3은 불안하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전력미숙의 신마와 현군 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인데, 망간이란 마필이 1억원짜리 마필입니다. 1억원짜리 마필인데 애를 많이 태우죠. 아직까지도 화끈한 그런 걸음의 신장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1200에 출전을 해서 추임력을 끌어내긴 했지만 초반 또 선행력이 그다지 빼어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전반적으로 크리켓의 혈통을 갖고 있지만 선행력이 아직까지는 조금 빠릿한 스피드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 마필의 성장이 좀 더딘 원인인데, 이번 망강은 이 편성은 워낙에 약한 편성이기 때문에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7번 미라클 라인이라는 신마가 되겠습니다. 자, 주행검사 때 모습을 보니까 마필이 자세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 마필 자체가 뛰려는 의지도 굉장히 충만하고 이 전투적 성향을 갖고 있는 마필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7번 미라클 라인이라는 마필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마필 이 자체 주행검사 때 모습으로는 하자가 없다. 무조건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다, 1000m니까. 자, 그래서 7번은 대가리급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11번 월드러브라는 마필입니다. 자, 470kg대의 순말인데, 순말은 원래 제가 대기만 성형의 성장을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순말이나 거세마가 데뷔전이나 2전 내지는 3전 이내에 엄청난 순발력을 보여줬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사람들로 보면은 싹수가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많이 뛰겠다, 너는. 그리고 앞으로 좀, 싹수가 보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마필인데, 11번 월드라고는 아쉽게 3착을 했지만, 전반적인 마필 능력으로 봤을 때는 이 편성에선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자, 외관상으로는 7번, 11번이 제일 낫고, 여기에 2번 망강이 어느 정도의 선전을 해줄지 여부만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3경주입니다. 자, 이제 매주 강타가 이제 적중 내역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항시 말씀을 드리지만 강타가 지난주에 라이언 산타라는 마필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감동의 바다. 그 경주를 제가 3마리를 갖고 맞춰드렸어요. 5번 비바이스까지 가져가서. 그래서 쌍승이 284.5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감동의 바다가 가고 안 가고 해가지고 6일 정지를 먹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근 교수가. 그런데 어쨌든 뭐 잘못을 했으면 정지를 먹어야 되고 당연지사입니다.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말머리 자체가 석연치 않은 것은 사실이었지만 라이언 산타가 또 안 가는 말이 같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라이언 산타는 원래 능력마였어요. 능력마였는데 그게 이제 병력 없이 휴양을 했기 때문에 언뜻 보면은 이제 공백이 있었고 또 지난번에 또 공백 위에 큰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또 약간의 또 공백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외관상 액면은 그렇게 강하다고 느끼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미 만들어 놓고 계획성 있게 체계적으로 때리려는 의지를 보이면서 마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마필의 능력마였고 그렇기 때문에 3번 라이언 산타가 온 것에 대해서는 뭐 가꾸시다 뭐 이런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계획성을 갖고 잘 운영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멋지게 적중을 했어요. 그래서 후반부에 아주 산뜻하게 부산경만 그 경주 하나로도 강타의 위력을 한번 제대로 보여준 한판 승부가 아니었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3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가 오늘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제주경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아, 은근히 어려워요. 1번 상고수장입니다. 전현준이가 계승을 해서 근간 2번의 경주에서 일치월장대 경주를 걸 보여주며 3연승에 도전을 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당일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런데다 출전마 대부분이 1200에 대한 거리 경험이 없는 마필들이거든요. 대부분이. 또 입상 인기마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은근히 제가 보기엔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인기마가 불안하다는 겁니다. 저는 1번 상고수장 같은 마필도 안 봐요. 왜? 네가 기계냐 이거지. 네가 동물이지 기계냐 이거지. 생물체지 네가 기계는 아니라는 거지. 그 정도로 끌어냈으면 아무리 천하의 전현준이라 하더라도 이번엔 조정을 거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편상에선 대가리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번 상고수장 같은 마필은 안 보고 오히려 이번 경주시 9번 빛의 속도가 좀 나아 보이네요. 9번 빛의 속도가 어차피 이번 편성은 앞뒷반이 다 있는 마필들이고 출전반 대부분이 앞으로의 성장 기대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나름 잠재력이 우수한 마필들이 대거 포진한 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번 빛의 속도는 추임력 측면에서 발굴의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교시 대가리급 능력으로 인정을 해보고 싶다. 자, 1200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9번 빛의 속도를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것이 맞다. 자, 그리고 인기권 전력은 빼고 간다. 자, 그래서 중배당 이상 작심 베이당을 노리고 메인으로 제대로 붙어서 한 방에 작사를 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제주 메인 승부처의 핵심입니다. 강타를 믿고 오십시오. 어중간한 스스 믿고 들이댔다가 새가 돼서 버드가 돼서 집에 렛츠고 홈 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조갑지 예상제 들고 현장에서 뻐꾸기 날리는 애들 거 듣고서 야, 진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거 옆에서 듣고 있으면 참 진짜 뭐라고 얘기도 못하겠고 같은 동종업자 같은 동료들인데 뭐라고 얘기도 못하겠고 속탑니다. 마치든 못 마치든 학교는 다니고 똑바로
학생이면 학교를 다니고 전문가면 분석을 하는 사람 거를 해야지. 농땡이집 까고 이런 거 맞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게 돈이 많으세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 부산시 삼경주 강타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일본 중앙대회가 대가리 팔릴까요? 대가리 팔리겠죠. 지난번에 이제, 거세를 하고 장기 휴양을 한 뒤에 그때 이제 거세를 하고 나왔는데 2억 원짜리 말이에요. 2억 원짜리 말인데, 이번에는 뭐 마필을 제대로 만들어 갖고 나왔고, 거세 효과도 확실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필이 흔들림이 없잖아. 그냥 딱 앞대가리가 적당하게 하면서 이게 팍팍 채는 힘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추임력이 나오죠. 그 선행력도 아마 더 있을 겁니다. 아직도 더 나올 거름이 많이 있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중앙대회는 지난번에 거름이 터졌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대가리다 하는데, 문제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신마하고 성장마 경주. 그러니까 부산 1경주부터 강타가 제일 잘하니까. 신마하고 성장마 경주는 강타가 제일 잘해요. 왜? 아니, 애가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누가 제일 잘해요? 엄마가 제일 잘하지. 왜? 청맥이고 다 했으니까. 그렇듯이 말이라는 거를 생명체를 보고서 그 말의 성장 과정을 모르고 맨날 주행검사나 보고 복기나 해가지고 뻐꾸기나 하려면은 그게 들어올 것 같으냐고. 그 말이 어떻게 컸고 어떤 식으로 커 나갈 거라는 걸 유추 해석이 안 되잖아. 응용력이 없으니까 경마할 때 쉬우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주는 강타가 제일 잘한다. 그러니까 부산 1경주부터 앞대가리 경주는 신마 성장마 경주는 강타가 최고예요. 벌써 돼지 짱돌 34회 맞춰드렸죠. 그 다음에 뭐 맞췄어요? 누마치. 누마치가 몇 배예요? 그 102.6배예요. 그거 준메인으로 때려드린 거예요. 선전을 안 해서 그렇지 정말로 잘 맞히는 부산경마 잘 맞히는 그런 강타가 잘 맞죠. 왜? 물론 저는 통계를 내서 저는 100%가 넘을 자신이 있어요. 내가 환수가 100%가 넘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15개 경주를 이렇게 하면서. 근데 전 부산은 100% 넘긴다고 100% 보장합니다. 왜? 고배당을 잘 맞히니까. 그러기 때문에 자, 이번 3경주는 일단 중앙대회는 대가리 놓고 때리는데 후착은 겁나게 배당이 터질 것 같다. 그래서 당일 현장에서 배당의 메리트가 있다면 얘를 놓고 될 만한 놈은 한 4마리가 보이는데 여기서 하나를 잘라야 되거든요. 어느 말을 자를까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고 현장 상태는 아무래도 성장마 경주니까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3경주는 제가 배당으로 한번 때려보겠다. 일본 중앙대가 아주 씩씩하게 팔리면 뭐 배당이 별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예요. 자, 이번 첫 번째 승부처 자신있게 자 제주교차 3경주 먹고 부산 3경주 또 먹고 해가지고 아주 배 터지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4경주입니다. 4번 추천구를 믿고 때리세요. 제가 보기에 얘가 대가리입니다. 부산 제주경마도 강타가 공부하는 강타가 치고 잘한다고 얘기를 드렸듯이 이 마필은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고 중반 탄력도 갖고 있는데 1610m에 첫 도전을 하고 있지만 이번 경주 시에는 선행력도 괜찮고 종반 탄력도 끌어낼 수 있고 그러니까 거리 적응력이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지난번에 3차 갔거든요. 이번에 와야 돼요. 그러니까 4번 추정번호는 마필 자체의 뭐라 그럴까 잠재력이라고 그럴까요? 그거는 여기선 대가리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드려도 4번 추정번호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마필이다. 누가 뭐라고 해드려도 얘는 대가리다! 이렇게 믿으시면 돼요. 9번 천억봉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 2번 제가 뭐 노려봤는데 안 되더라고 말이에요. 이게 이 뒷바퀴가 나는 빵꾸 나는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앞뒷방이 따로 노니까 매번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능력은 되는 것 같지. 그래서 또 추임력도 우수하니까 못 온다니까 말이 한 방이 없고 결정력도 없고 얘를 자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번 추정으로는 대가리고 9번 천억봉은 안 된다. 왜? 노려봤단 말이니까 안 된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4번 추정불허에 대해서는 뭐 대가리로 인정을 하고 9는 자른다는 게 핵심이고 5번 뭐 솔바람 이런 거는 안 보고 싶어요. 자,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 요거는 오늘 강타에 조용한 승부처.
조용한 승부처인데 일단은 4번 환희가 가든 5번 성우 세강자가 선행을 가든 이 끝까지 이놈들이 버티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편성은 거리는 1200이지만 또 이런 말들이 인기만은 팔린다 하더라도 얘네들을 놓고 때리는 경주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편성의 맥을 짚어봤을 때 선두권이 맹위를 펼칠 수 있는 경주가 아니라 선두권이 부러지는 그림을 그려주는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4번 환이나 5번 성호 세강자를 가져가는 건 바보다. 틀릴 때 틀리더라도 내가 바보가 될 때라도 맥은 그렇게 잡고 가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여기서 이제 9번 T3을 여러분들에게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난 진짜 장세한 조교사한테 난 이해가 안 가, 장세한 조교사가. 아니, 제가 이 한계 도파 때부터 장세한 조교사 내가 그 이명이 맞으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그때 마방이 굉장히 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양영남이 군대 가기 전에 말 제대로 만들어 놨거든. 장세한 조교사가 우리나라에서 내성 취입을 하는 유일한 기수라고 나는 칭찬을 많이 하는 기수입니다. 기수 시절부터. 그런데 양영남이 이를 왜 태워요? 나는 장세한 조교사한테 물어보고 싶어. 한 번도 승부를 안 해주는 애를 왜 태워? 얘가 마방을 키우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야? 아니, 왜 차라리 못하는 애들을 태우지? 내가 이거 인신공격이라고 해서, 아니, 그러면 입상기를 갖고 와서 보자고. 아니, 19조 외에는 승부해주는 거 있냐고. 이런 기수들은 나는 솔직히 싫어해요. 그리고 말이 되는 말을 왜 꼭 얘를 태워가지고 착순에만 머무냐고. 아니, 이게 우리 흔하게 얘기해서 싸가지가 없이 말을 타잖아. 자기가 능력이 없는 기수가 아니거든. 19조 말 타는 거 보면 아주 뒤로 자빠지게 타요. 옛날에 장세한 조교사처럼. 그런데 이 17조 말 타는 거 보면은 아주 삐리삐리 파랑새입니다. 삐리삐리 파랑새. 와, 그런데 왜 태우는지 모르겠어. 자선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뭐 친척간이에요? 뭐예요?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네. 9번 T3으로 입혀서 되는 말인데 못 들어오면 양현남이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야. 난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싶은 말이야. 그러니까 팬들도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장세한 조교사도 바꿔야지. 아니, 무슨 굶어 죽으려고 그러는 거야. 뭐요? 안 되는 놈을 왜 자꾸 밀어줘? 참 이상합니다. 내가 흥분을 했네요. 좀 잘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양현남 기수도 좀 잘 좀 해요. 그렇게 태워주면. 자, 부산제 5경주입니다. 해피골드가 강력하게 팔리는 경주인데 해피골드를 자르고 가는 하이라이트 승부처입니다. 해피골드를 안 볼 거예요. 야, 강타야. 해피골드가 대가리요. 지난번에 입상도 했고 근데 안 봐? 안 보면 어쩔 것인데 얘가 용근이가 그야말로 삐릿삐릿인데 완전히 죽게 갈기를 탈 텐데 어쩌려고. 그래 뭐 한번 해봐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차라리 박재호를 봅니다. 레이스 진출 1번을 자르고 차라리 박재호를 봅니다. 저한테 누마치라는 아주 행운을 줬던 그런 건데 저는요 1번 해피골드가 제가 노리는 충마에 배당이 좋다면 가져갈 생각은 있어요. 그런데 얘가 대끼리로 팔려가지고 배당이 없다면 물론 이게 배당이 뭐 대끼리가 얕게 팔리는 그런 흐름이 아니긴 아닌데 어찌됐든 지금의 입장에서는 1번 해피골드를 좀 약하게 본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받치는 거 최소한 받치던가 자르던가 둘 중에 하나 하이라이트 승부처. 자, 고로 중배당 단통을 때릴 수 있는 그런 승부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부산 5경주도 배당 공략이 가능한 그런 경주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6경주입니다. 자, 이 경주는 이제 풀어드리는 경주인데요. 1번 대로시대는 지난번에 급상승된 전력을 보여줬는데 마필이 도깨비 같은 마필이에요. 엄청나게 뛰었다가 생 바닥을 때렸다가 꼴찌를 했다가 아주 그냥 생 브루스를 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는 거냐. 이게 마필이 뭐 그렇다고 병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부죽을 타는 것도 아니고 마체가 작아서 그러나 연투 능력이 없어서 그러나 어찌됐든 1번 대로시대는 안 가져가기도 뭐하고 가져가기도 뭐하고 이상 야릇한 놈인데 어찌됐든 뭐 능력은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지만 워낙에
그 기복이 심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믿어 못 믿어로 가야 될 입장이다. 2번 금포르비입니다. 데뷔 후 3번의 경주에서 꾸준한 경주력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번 경주가 좀 불안하긴 한데 어쨌든 계속적으로 걸음이 올라오는 추세이고 또 전개 이점도 갖고 있기 때문에 2번 금포르비는 어쨌든 배팅권에는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입니다. 자 6번 스마일키는 선행을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요마피는 못 가고 외곽 게이트에 있는 9번 골든네스가 선행을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견지에선 6번은 자르고요. 선행 외에는 조금 힘들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그래서 전 6번 스마일키는 자르고 차라리 9번 골든네스가 더 재밌지 않느냐. 이 9번 골든네스 쪽에 포인트를 맞춰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2번 금포르비, 9번 골든네스 이런 마필들을 중심에다 놓고 배팅을 해볼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산제 6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나는 배팅권의 충마에 호착잡기 양상의 경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충마는 당연히 9번 비행 열리죠. 뭐 승곤제를 맞이하고 있고 또 하지만 마필 자체의 순수 능력으로만 놓고 본다면 가장 출전 과정에서 정상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래서 이 편성에서는 누가 뭐라고 해더라도 이 9번 비행 열리는 대가리다. 강력한 축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서 10번 레이디 펀치가 좀 팔릴 수도 있는데 안 되는 마필은 아닌데 이렇게 저는 이렇게 완전히 그 편차가 그러니까 선행력과 취입력의 이런 능력 편차가 이렇게 큰 말들은 이렇게 별로 안 좋아요.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해서 저는 안 좋아하는데 저는 이번 견시 이제 요주의 마필로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근육통과 병력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마필의 성장이 좀 더딘 맛이 있긴 한데 이 1번 나우리지라는 마필입니다. 요 마필이 배당을 한번 깜짝 배당을 좀 터뜨릴 수도 있지 않느냐. 전 그래서 이 1번 나우리지 같은 마필들은 굉장히 좋게 봐요. 그래서 10번 레이디 펀치보다 1번 나우리지를 더 좋게 보고 9번 비에겔리 같은 마필은 이 편성에서 단연코 대가리로 때려야 된다. 단연코 핵심적인 충마로 얘기를 드려야 되겠다. 여기서 또 하나 재밌게 보는 마필은 4번 여시라는 마필인데요. 요 마필이 라이스 마방의 마필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게 요 마필이 어디서 옮겨왔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요번에 가꾸시 갔습니다. 제가 보기엔 딱 만들어 갖고 출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번 여시는 냄새가 콜콜 나는데 요런 마필들은 이제 라이스 마방에서 잘 때립니다. 절대적으로 라이스 마방은 조교로 가는 마방이 아니라 이게 조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디션으로 조시라는 건 컨디션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조교가 경주력의 성장을 돕는 게 아니라 사양관리 내지는 기수와의 인마호 요 정도의 선에서 마무리를 하는 거지 이 조교가 핵심이 마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4번 여시도 조심을 하셔라.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8경주 자 이번 경주는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최대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준메인 승부처인데요. 자 이번 경주 배당판이 쫙 하고 열리는 순간에 강력하게 팔릴 수 있는 마필은 누가 뭐라고 해더라도 6번 축제멜로디입니다.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이제 연속 입상에 성공을 했고 또 그 연속 입상 자체가 약한 상대가 아니라 비교적 강한 상대를 이기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당연한 상당히 많은 인기를 모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그리고 현재 갖고 있는 사이즈상으로도 가장 윗급을 형성하는 마필인데 왠지 모르게 이 편성에서 6번이 조금 불안한 요소를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6번을 대가리 놓고는 가지 않을 겁니다. 물론 단통으로는 때리겠죠. 단통으로는 때려야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얘를 축으로 놓고 때리는 경주가 아니라 얘를 단통으로만 때리고 강타의 충마는 이 복병권 마필 중에서 충마를 선정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들어오면은 완전히 배당이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고마필을 놓고 또 축제 멜로디가 부러졌을 때 그 배당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은
그런 준메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6번 축제 멜로디는 어찌됐든 가자는 가야 되는 당연히 입상이 가능한 그런 전력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구경주로 넘어갑니다. 일단 외관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2번 영광의 태풍과 4번 나팔이란 마필이 데뷔 후 2번의 경주밖에 치르지 않았지만 상대적인 능력상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면 분명합니다. 자 2번 영광의 태풍은 지난번 승군전에서 아쉽게 3착을 차지했는데 뭐 김현정 기수가 안 간 게 아니라 갔는데 이제 강한 상대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쉽게 3착을 차지했을 뿐입니다. 분명히 경주력의 신장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고 자 이 마필은 1억 5천짜리의 고가의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시 마방에서도 총력전을 불사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영광의 태풍은 당연히 배팅권에 난처가 쉽게 되는 입상 가능거든요. 자 다음은 4번 나팔입니다. 자 이 마필도 데뷔 후 2번의 경주에서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나름 출중한 능력을 보여줬고 500kg대의 체구가 아주 당당한 순말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가 1400에 첫 도전을 하고 있고 승군전을 치르고 있는 마필이긴 한데 지금 말씀을 드렸던 2번 영광의 태풍이나 4번 나팔이 이번 편성에선 전개상 또 선두권을 형성할 수 있는 마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마필들이 선입전개 능력까지도 이미 검증이 끝난 마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막판까지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자, 여기 이제 안고 가볼 수 있는 마필은 이제 외곽 게이트의 9번 더키. 자, 훈련 상태가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고, 10번 동남여제. 자, 이금주 등짝인데요. 요 마필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능력상으로는 2번 영가의 태풍과 4번 나팔. 요 둘 중에 하나가 부러지면은 제가 보기엔 4번 동남여자가 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 놈이 덮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9번 더키가 인기를 좀 모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훈련 상태가 양호했기 때문에 저는 10번 동남여제 쪽에 조금 더 메리트를 갖고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2번, 4번 쪽에 메리트를 갖고 10번 동남여제의 상태가 좋다면 자, 요마피를 놓고 배당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산제 구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어요. 드디어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최대 승부처를 할 수 있는 UCC 메인 승부처인 부산제 10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10경주는 국산 3군 1300m 앞말들로만 짜여져 있는 총 12두가 출전하는 경주인데요. 핵심적인 사항은 3번 비보마린을 자르고 가겠다. 이게 핵심이에요. 아따 강타야 비보마린이 여기서 대가리인데 그리고 또 전개 입점도 갖고 있는데 또 굉장히 잘 뛰더만 청해만데 어째 이마피를 자른다고 하냐. 자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난번 근간 2번의 경주에서 선행으로 모두 1승을 했는데 선행도 제가 보기엔 100%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물론 3번 비보마린이 선입전개 능력도 갖고는 있지만 선행시 자기 능력의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3번 비보마린이 이 편성에서 부러지고 오히려 숨어있는 마필들이 선전을 하면서 배당을 터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10경주 강타의 최대 승부처 자 작심 배당을 노리는 메인 승부처는 3번 비보마린이라는 강력한 인기만을 자르고 간다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중배당 이상까지도 기대하고 있는 메인 승부처 자신있게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성원이 있어야만 강타도 힘을 받아서 자 제가 갖고 있는 그 능력보다도 더 큰 힘을 갖고 적중을 할 수 있는 게 경마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 여러분들이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제 11경주입니다. 3마리 싸우며 선두권에 나설 수 있는 7번 엠버거가 선행을 나서서 뻗팅길 수 있느냐 요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근간 2번의 경주에서 계속적으로 하강된 전력을 보여줬고 또 공백기를 갖고 지난번 경시 어느 정도 가능성 즉 경쟁력이라는 측면을 봤을 때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준 9번 해랑강자 자 이런 마필들이 핵심적으로 팔릴 수가 있는데
뭐 7번, 9번을 뺄 수 있는 편성은 아니죠. 9번 해랑 강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이 편성에서 더욱더 세게 맞을 수도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9번 해랑 강자는 이 편성에서 굉장히 세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이 위주로 해서 7번 엠버고 9번 해랑 강자 요게 한 마리를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요거 이제 제가 당일날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겠는데 불패의 바람이에요. 10번 불패의 바람. 직지점 장추열이가 입상을 했을 때 끌려왔느니 안 되는 놈이 왔느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능력만이다. 이 편성에서 능력마요. 그러니까 이 10번 불패의 바람까지는 꼭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끝장 승부처입니다. 자, 이제 시작을 좋게 강타가 이제 신마 및 성장마 경주에 강하다 보니까 뭐 시작은 당연히 좋을 거라고 믿고 싶고 이제 끝장 승부처를 맞춰야만 하루의 일과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끝장 승부처를 무조건 맞춰야 되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8번 우승 레이더가 많이 팔리겠죠. 배당판에서. 승군전이지만 직전 대비 5kg의 감량 이점에 갖고 있는데 이놈의 단점은 뭐예요? 1900에 대한 거리 적응력이 부족하고 선행을 100% 가지 못하고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과연 베스트의 능력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그러면 이마필이 갖고 있는 건 뭐냐면 1500에서 입상에 성공을 했을 때 손입전개, 직지전 손입전개를 펼치면서 상당한 능력을 보여주며 입상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거리가 1900으로 늘어났다 하더라도 1500을 뛰어본 놈이고 감량 5kg 이점에 나름대로 또 선행력도 갖고 있으니까 체의적 전개를 펼치면서 입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지만 반대로 2군의 약편성이 아니거든요. 이 편성이 꽤나 좀 빡빡한 편성이에요. 그러면 3군에서 대가리 쳤다고 해서 2군에 올라와서 그 스피드감을 이겨낼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8번 우승 레이더는 충만은 아닙니다. 절대 축으로 놓고 때려줄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틀릴 때 틀리더라도 요놈은 축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번 끝장 승부처도 8번 우승 레이더를 가져는 가지만 충만감은 아니다. 강타의 충만한 복병권 전령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물을 먹인 바로 그놈을 넣고 때릴 생각입니다.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강타가 이기냐 한번 제대로 된 승부수를 끝장 승부처에서 보여드릴 테니까 자 한번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방송을 마무리 짓고 이제는 주사위는 던져진 만큼 현장에서 멋진 대승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오고 노력하는 자에게 행운이 따르는 법입니다. 경마라는 것이.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하여튼 현장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서울경마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